자, 곧이어 두 번째 동영상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대한제국 성립의 의의를 이해하고 특히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개혁을 우리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과 한계점을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 대한제국과 관련돼서 또 시험에 나오면 항상 사진과 함께 제시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제시되는 것이 바로 황궁우와 황구단이야. 자, 오른편에 보이는 것이 황궁우고, 왼편에 보이는 것이 황궁우고, 오른편에 보이는 게 이게 황구단이거든. 지금은 황궁우만 남아있어. 이 황구단은 바로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곳이지. 자,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옛날 사진으로 대한제국이 시험에 나올 때 관련된 자료로 항상 나오니까 자, 이 황구단 모습 꼭 기억을 하도록 하자. 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한제국의 성립부터 보도록 하자. 자, 고종이 1896년 2월에 아관 파천을 단행을 했고 그 후에 독립협회가 창립이 되고 고종에게 환공을 요구한다라고 했지. 물론 독립협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종에 환공을 요구를 해. 그래서 만 1년 만에 즉 1897년 2월에 고종은 덕수궁 즉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이후에는 어차피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은 사라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칭제 건원을 주장을 하게 되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자주 독립국가로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자라는 움직임이야. 한편 이 시기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대한제국이 성립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었지. 결국 1897년 10월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하고 연호는 광무라고 했고 이제 왕을 황제로 칭하게 되는 이러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된 것이지. 자, 그러면 이 대한제국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할까? 먼저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돼. 자, 앞서 얘기했듯이 1897년 12월에 미안합니다. 1898년 12월에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지. 자, 독립협회는 어떤 정치체제를 추구했다라고 했나? 바로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면서 바로 황제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그 정치적인 개혁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이제 황제권의 강화를 추구하는 고종과는 잘 맞지 않았겠지. 아무튼 이 그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해서 황제권의 강화를 선포를 한 거야. 자, 이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의 헌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대한국 국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황권의 전제화를 추구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전제군주제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지. 자, 여기서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외교권, 군대 통수권까지 모든 권한을 황제의 권한으로 규정을 했어. 자, 대한국 국제 한번 보도록 할까? 요 자료가 나온다면 역시 뭐다? 대한제국이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할 거야. 자, 어떤 내용에서 볼까? 자, 대한국은 자주 독립 제국이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바로 전제 군주제를 표방했다. 또 여기 나오지?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의 권한을 누린다. 예컨대 법률을 제정하고 입법권, 그 다음에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행정권, 자,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한다. 사법권이네. 자, 그 다음에 조약의 체결, 외교권이지. 자, 이러한 내용들 바로 입법, 사법, 행정, 외교권, 군대 통수권까지 모두 가지도록 했다라는 거. 그래서 천재 군주제를 추구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 그 고종즉위 시기에 추진됐던 개혁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한다. 왜? 고종의 연호가 광무였잖아. 자, 광무개혁의 방향은 뭐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구본, 신참. 자, 무슨 뜻이야? 옛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옛 것을 근본으로 하니까 급진적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 자, 무슨 개혁이야? 점진적 개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도록 하고, 자, 정치적으로는 앞에서 대한국 국제에서 봤듯이 황제권을 강화한다. 황제가 군 통수권 지닌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황제가 군대를 통솔을 하게 되지. 자, 경제적으로 자, 뭘 하냐면 지게를 발급합니다. 지게 이것도 역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지게는 뭐냐면 근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벌인 거야. 양전 사업을 실시한 것이지. 그래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소유권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게야, 지게. 자, 꼭 기억하도록 하자. 지게 뭐라고? 광무개혁이야. 그 의미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식산 흥업 정책 실시에 자, 이제 유학이 아니라 상공업이 진행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각종 근대 시설을 확충했고, 그 다음에 근대적인 형태의 주식회사 같은 수많은 근대적인 회사가 설립이 돼. 대표적으로 철도라든가 섬유, 운수, 광업, 금융구 같은 수많은 근대적인 회사가 설치가 되고, 또 기술을 강조하다 보니 실업학교 설립하게 됐고 유학생까지 파견됐어. 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의 발전을 추구해서 특히 전화나 전차, 철도도 부설하게 되고 우편망도 확충이 되는 그러한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체제는 옛것을 근본으로 해서 전제 군주제로 돌아갔지만, 이제 경제적인 개혁은 이제 상공업 중심의 상공업 진흥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이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 광무개혁이지. 자, 그러면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점을 보도록 하자. 자, 광무개혁은 암튼 국가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한 거야. 자, 그 이전에 갑오개혁이라든가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항상 외세에 의존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광무개혁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추진했던 개혁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도록 하고, 식산흥업 정책을 통해서 교육과 상공업이 진행됐고 근대시설이 확충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어. 그러나 자, 전제 군주제로 돌아갔듯이 민권 보장을 외면했고, 또 이 추진 주체가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근대화, 급진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과 같은 그러한 간섭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주적 근대화가 추진될 수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될 수가 있겠지. 자, 수업 시간에 이런 대한제국 수립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심화학습하도록 합시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